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록 박정희. 오늘 그동안에 1년 반 동안에 시작한 이 실록 박정희가 50번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암 이병철 회장의 삼성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시는 이 건물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 평소에 늘 출근해서 근무했던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대구에서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 추운데 지난번에 그래도 시청자들이 아주 열렬하게 또 많이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조언도 남겨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시작이 먼저 한국비료 그 이병철 회장의 한국비료 건립도 정부에 환수되지 않습니까? 네. 그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5.16 혁명 정부의 권유로 다시 추진했다는데 그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죠. 청명정부가 이거 다시 해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협력이 또 필요해가지고 또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때 일본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루는 박정희 대통령 그 정부 때문에 예. 그 일본과 협력으로 울산 지구에다가 일간 1,000톤의 입상 요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암모니아 공장 예. 그리고 요소 비료 또 관련 비료 공장을 건설하기로 이제 협의가 됐어요. 그리고 1964년 8월 27일 수권 자본금 2억 원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사장에 이병철 씨가 취임하게 됐어요. 시운전과 그 완공, 준공식은 언제 했습니까? 예. 공기는 1967년 1월부터 부분적인 시운전에 들어갔고요. 예. 3월에 완공돼 가지고 4월 20일 준공식을 했어요. 아, 이병철 회장의 주식 전체 주식 51%를 정부에 이제 기부를 했고요. 예. 그 일본인 재계도요. 예. 어떻게 이 불가능한 걸 이렇게 가능하게 했냐고 놀라워했답니다. 그 한국 비료 생산 원가가 저렴하고 예. 또 세계 최대 규모라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예. 세계 최대 규모라는 이 이점 때문에 야. 자연히 생산 원가가 세계에서 가장 저렴했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 비료의 국제 시세가 95달러였는데 한국 비료가 생산 원가가 65달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죠. 여수화학 공업단지 등의 건설 원가가 훨씬 높은 비료 공장을 남설해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잃는 사태가 벌어졌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또 막 이 공장이 비료 공장이 남설로 잘 해가 된다 하니까. 초래된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출 경쟁력을 그 잃게 하는 이런 그 실수도 있었습니다. 예. 참 이병철 회장은 문화 방면에도 참 조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학술 문화 창달이 국가 발전의 기념을 깨닫고 이병철 회장은 드디어 삼성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또 중앙일본을 창간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병철 회장은 그 문화복지 공익 사업을 위해 가지고 예. 삼성문화재단을 설립을 했어요. 예. 대구대학을 인수해서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구대학 좀 양도해 간청을 하기 때문에 넘겨줬고요. 삼성장학회 사업을 계속 확증했어요. 예. 그리고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했는데요. 학술기관이나 학자들의 연구 활동도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고, 연구 발표회가 개최되고 논문집과 학계지가 발간되는 그 성과가 있어요. 예. 정말 기업인으로서 드물게 이 문화 사업에 참 이렇게 이 진흥을 시켜가지고 예. 정말 돋보였습니다. 재정난과 내분으로 운영난에 빠져 있던 성균관대학교. 네, 이 대학교도 또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삼성문화 문고도 발행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께서 인재 육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예. 인재 육성만이 살 길이고
선진국가 경쟁할 수 있다. 예. 이래 본 것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성균관 대학을 그 문화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비학적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예. 그리고 삼성문화문고를 간행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도서관에 공공도서관에 무상으로 다 기증을 하고 예. 국민에게는 또 실리비로 이제 배포를 해가지고 아, 독서를 생활습관화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 독서 능력을 향상시켜가지고 네. 이것도 큰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할 걸로 본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또 이병철 회장에게 부탁을 하나 했는데 네. 아산에 있는 현충사 중건에 네. 이 조경공사를 좀 해달라 이제 이런 부탁을 했다 그래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병철 회장이 한 그 10만여 평의 현충사 조경시설 있잖아요. 아, 이거는 국내 최고의 저고로로 영국, 일본의 그 조경 전문가들도 감탄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 어마어마하게 그 10만 평 규모로 그렇군요. 참 한다면 하는 분이에요. 정말 참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운동권들의 우리 이 재벌들을 난타를 한 거는 정말 뼈 아픈 거예요. 삼성문화재단과 관련해 가지고 호암미술관도 대단하다고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50여 점을 비롯해 가지고 예. 2,000여 점을 소장한 그 호암미술관은 예. 영은 자연농원에서 15,000평 부지 마련해 가지고 아, 민족문화유산 보존하려는 그 이병철 회장의 집념의 결과 1982년 4월 22일 개관이 되었어요. 예. 그것도 이병철 회장은 라디오 서울 방송과 예. 또 동양 텔레비전 방송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신문사 네. 중앙일보를 창간하고요. 예. 참 언론에도 이렇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1964년 5월 9일 라디오 서울 방송, 예. 또 같은 해 12월 7일 날 동양 텔레비전 방송, 예. 또 그 이듬해 1965년 5월 20일 이제 창간을 했죠. 예. 그 중앙일보 창간했고요. 예. 그리고 1968년에는 월간 중앙, 예. 그리고 1984년에는 이코노미스트, 1991년에는 뉴스위크 한국판을 창간했죠. 예. 이렇게 언론에 또 창간과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지만은 이병철 회장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하는데 전자업이 필수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이때 추진하고 싶었는데 또 반대가 심했다고요. 그렇죠. 국내 전자업계는 예. 물론 정재계까지 나서가지고 이 전자산업 진출을 반대했어요. 야, 그리고 삼성이 전자업계 진출하면 기존 전자업체 다 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 운동이 격렬했어요. 그래서 직접 박정희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1969년 1월 13일 삼성전자공업이 설립이 된 거죠. 예. 1969년 1월 13일 이 설립이 됐는데 대부분 전량 수출한다는 조건부로, 왜냐하면 국내 전자업체가 타격한다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래가 전량 수출한다는 조건부로 해가지고 사업 허가를 받아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이 36명, 첫 해 매출은 3,700만 원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아주 크게 성장했죠. 1970년대에 삼성전자 부지를 43만 평이나 확보한 이것이 또 화제가 되고 또 고집을 부려서 일화가 유명한 그 회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볼 때는 예. 일본 히타치 공장이 40만 평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비교해가지고 열악한 수준인데도 이병철 회장은 일본을 따라잡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멀리 보고 해야 하니까 일본에 이기려고 하면 히타치 공장보다는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43만 평을 확보했는데 정말 성견제명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일본을 따라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군요. 이병철 회장은 1950년대 전자산업에 진출해가지고 불과 10년 만에 유럽과 겨루게 된 그런 용기를 가졌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족 9년 만에 1978년 흑백 TV 200만 대, 예,
일본 미쓰시다 전기를 앞서게 됐어요. 예. 그리고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어요, 그때. 어. 그리고 1984년 3월에는 칼라 텔레비전을 처음으로 500만 대를 생산하고 흑백 텔레비전 1,500만 대 합쳐가지고 2천만 대나 돌파했는 거예요. 아. 이것도 신기록이었어요. 예. 전자시계 그리고 카세트 라디오도 삼성이 석권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자시계, 카세트 라디오 부분에서 1979년 시장 점유율 업계 1위를 굳혔고요. 예. 1974년 삼성의 첫 내수형 카세트 라디오 모델 SP320P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에 손을 댄 것은 다 성공을 그렇죠. 시켰던 이병철 회장인데 대단합니다. 삼성전자공업은 1980년 삼성반도체를 합병, 반도체 개발에 나섰는데 1980년대만 해도 삼성이 일본의 전자기업들을 초월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죠. 일본이 트리니트론과 위크맨, VHS 등 당대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시대였어요. 이야, 전자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한 디지털 기반으로 바뀐 오늘날 삼성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자산업의 아이콘들 중에 하나가 우뚝 선 것이죠. 예. 1983년도 2월 8일 이병철 회장은 소위 동경구상을 통해서 반도체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국내 반도체 산업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막대한 투자 재원 조달의 부담, 그리고 고급 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서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또 헤쳐나가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인구가 많고 자원이 없는 한국에 살기는 무역입국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첨단 기술 개발밖에 없다. 예. 그래가지고 이병철 회장이 밀어붙이고 그냥 추진했는 거죠. 예. 이런 탁월한 선택이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예. 이 날씨가 좋아서 바람이 잘 되지 않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삼성은 처음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승부를 걸었다가 다시 비메모리 반도체에 승부를 걸었다 하는데 그건 무슨 내용인가요? 그렇죠. 원래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그 시장이 석분이 돼가 네. 그 다음에 비메모리 이렇게 변화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1982년부터 1988년 연평균 28%의 아주 고성장을 기록했고요. 예. 그래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였죠. 예. 미국과 일본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장 규모가 아주 큰 D램, 네. 이걸 주력 상품으로 과감하게 뛰어드는 거예요. 어. 미국하고 일본하고 붙자 막 경쟁해보자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 자신감을. 그렇죠. 그때 이임성을 비롯해가지고요.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반도체 관련 그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983년 7월에 미국 산호세의 현지법인을 설립했어요. 예. 1983년 5월부터 양면적 전략 듀얼 스트래티지를 사용해가지고 64K D램 개발 기간을 단축시켜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조립 공정 기술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게 하나의 전략이었지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게 기술 연수를 받기로 했으나 네. 기초적인 D램 기술 자료만 받았을 뿐이지 기술 이전 해줍니까? 어. 일본도 가가 기술 이전 도시바, 히타치, NEC 요청해도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삼성은 자체 개발하기로 예. 해가지고 일본 업체들로부터 전해들은 클린룸 개념만 갖고 예. 경험도 없는 국내 업체들과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예. 이게 사실 맨땅에 해당하는 각오로 밤낮으로 매달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6개월 만에 1983년 11월 64K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는데 미국과 일본에 의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D램을 개발에 성공한 것이죠. 예. 아무도 삼성이 이렇게 단기간에 해낼 것이라고 예상이 못 해가지고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야, 삼성 저거 대단하다.
언제 우리를 또 추월할지 모른다. 네.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네. 세계를 놀라게 한 이병철 회장. 네.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설립된 양산 공장은 선진국에서는 18개월. 18개월, 선진국에서는 18개월 걸리는 걸 이걸 6개월로 그냥 단축했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따라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공기를 단축시킨 것이죠. 예. 그러니까 256K D램 생산 개발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6인치 공정 라인을 미리 다 만들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삼성은 1984년 3월에 드디어 256K D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10월에는 그래가 1984년 2월에 삼성전자 공업을 회사명을 현재 이름인 삼성전자로 바꾸게 됩니다. 그게 84년도. 그렇죠. 예. 삼성은 IM D램 개발도 11개월 만에 달성했다고 하지요? 예. 삼성은 IM D램 개발을 착수한 지 11개월 만인 1988년에 성공을 했죠. 올림픽 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삼성중공업, 이 조선까지도 또 신화를 일으키는데요. 그렇죠. 이병철 회장은 일본 조선계 명문 IHR 회장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했는데 뜻밖에도 순순히 승낙했다는 일화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한강의 기적에는 조선업이 필수적이다. 예. 판단한 이병철 회장께서 조선가국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병철 회장의 협조 부탁을 받은 IHI 다구치 회장이 예. 뜻밖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대만, 필리핀 등에서 이미 20-30개사가 예. 제휴 교류가 있었지만은 조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거절했고, 예. 그러나 삼성이면 현지를 답사한 후에 할 수 있겠다. 예. 그때 결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순순히 승낙을 했다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조선업 부지를 확보하고 다구치 회장이 현장을 직접 답사하고 합작을 했는가요? 그렇죠. 예. 이병철 회장은 경남 통영군 안정리에 부지 150만 평을 확보했어요. 대단한 배짱입니다. 150만 평. 예.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다구치 회장은 이런 스케일 큰 이병철 회장의 감복을 해가지고 조선업 예정지 현장을 돌려보고는 50대 50으로 그냥 합작해가 하자. 이래 돼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예. 설립 인가는 언제 났는지요? 그때 오일 쇼크 영향이 너무 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세계에서 조선업 신규 발주가 거의 끊어져서 착공이 어렵다고. 그렇죠. 타이밍이 아주 나쁜 거죠. 예. 1974년 5월 정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일 쇼크로 인해 가지고 세계 조선업 신규 발주가 거의 끊어져 가지고 착공을 2-3년 더 연기하기로 그래 결정을 했죠. 예. 오일 쇼크로 위기에 처한 경남 죽도에 있던 조선소를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인수했는데 그때 언제 선박 건조에 들어갔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가지고 부지 76만 평, 종업원 3,500명 규모를 이제 인수했는데 이것이 오늘 삼성중공업 거제조소입니다. 1979년 9월 1일 도코가 완성돼 가지고 선박 건조에 들어가게 된 거죠. 네. 박정희 대통령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으로 우리나라 석유화학공업이 본 궤도에 올랐고 여기는 삼성 이병철 회장의 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헌신 내용은 좀 그렇죠. 설명해 이병철 회장의 2년여의 끈질긴 교섭 끝에 삼성 50%, 아마코사 50%, 미쓰이 석유화학 15% 합작이 이루어져 가지고 1974년 드디어 삼성 석유화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부지를 구해서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또 대단했다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그런
그 내외자 1억 달러를 조달했죠. 예. 이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예. 일본 그 울산점 그 석유화학공업단지에 6만 평 부지를 구해가지고 건설에 착수해가지고 건설 도중에 부설한 파이프가 파열돼가 또 큰 사고가 발생했어요. 예. 그런 우여곡절 과정을 거쳐서 1979년에 시운전을 거쳐가지고 1981년 2월부터 생산을 개시했고 예. 경영 합리화로 1983년 결산해서 세계에서 전례 없는 최고 수익을 내는 겁니다. 예. 그 외에도 삼성 이병철 회장은 한국 기계를 인수해가지고 방위산업, 원자력 산업에도 크게 헌신했고 예. 투철한 애국심으로 무장한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회장의 협력이 한강의 기적과 같은 오늘 경제강국, 문화강국, 군사강국이 있는데 운동권들이 삼성이니 현대니 우리나라 재벌들, 기업들을 맹비난하지만은 이런 그 이병철 회장과 같은 이런 위대한 재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대단한 기업인이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제당, 제일모직, 한국비료, 삼성문화재단, 중앙일보, TBC, 동양텔레비전,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조선, 석유화학공업까지 정말 우리나라 중요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시작했고 또 이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강의 기적, 선진 한국을 선도한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과 이 여러 기업인들이 사업보국으로 이루어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KJTV 대한언론인회가 실록 박정희 편을 준비해서 지금 50번째 이병철 편을 2부까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예, 오늘 카메라 취재진께서도 예. 참 열심히 그 해주고 이태수, 그렇죠. 유인창 두 예.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너무 추운데 예. 정말 바람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그렇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날씨가 너무 쌀쌀해서 좀 제대로 들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박태준, 정주영, 이병철 이렇게 50편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네. 1년 반 동안 서석우 변호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추운 날 더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말 그동안 우리 저 실록 박정희 이 다큐멘터리를 시청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편으로 네. 박정희 실록에 대해서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 편 더 보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또 뵙겠습니다.